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니까 말이죠. 우리 야당 뭐 이제 그 야당의 폭주 때문에 뭐 여당이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다.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서 탄핵론과 임기 단축론이 그냥 벌집 쑤시듯이 여권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나게 매일같이 SNS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오세훈은 이제 로키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와 오세훈이 행보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것이 이제 언론에 또 관심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효국 의원은 이제 홍준표, 이준석을 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여당이 이제 결국은 패했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무능했느냐? 홍준표 시장이 보는 것처럼 아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여권에 대한 지지가 쭉쭉 빠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 위원장이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론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내보이고 있고, 왜냐면은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정치판에 발을 들어놨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뭐 여론조사 해보면 뭐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나 야권의 이재명과 각을 세우는 데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듯이 그렇게 무능하게 졌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의도 여론조사 연구에서 나온 그 수치들을 쭉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에요. 지금 이제 박지원에서 나와서 설치고 있고, 또 조민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왜? 조민은 뭐 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방송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고급차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얘기는 고급차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또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권의 이 긴박한 움직임 중에서도 이번에는요, 이 잠룡들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일같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대구에 내려가서 앉아 있는지, 머리는 지금 서울 그것도 한복판, 용산까지 가 있고, 몸은 지금 대구에 있어요. 대단한 능력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연일 지금 한동훈 위원장 때릴 만큼 때려서 더 때리면 본인이 손해본다는 것은 왜 이렇게 모르는지 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작정은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정말로 윤 대통령을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싶어서 치는 건지 대선 전략상 치는 건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을 가격한 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기억을 정확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사실상 페북에 올린 건데요. 자, 여기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정말 때리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어요. 아주 신나게 때리고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참패를. 예.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 위원장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선거와 참패하고 난 뒤에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을 기용한 거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총 한 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인데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는 참 잘해요.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당이 총선을 패하면 당연히 그 여당 지도부 탓이다. 그걸 회피하려고 대통령 탓을 한다면 대통령만 질책이 대상이 되고 여당 지도부는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하면서 우리 측 인사들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자살하고 구속되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본 일이 있다. 아니, 그러면 진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심이라면 피를 토했으면 본인이 피를 토했는데 그럼 한동훈은 뭐 피를 안 토하겠습니까? 더 토하죠.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피를 토하는 것을 덜 토하게 하도록 피를 안 토하고 야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치인 토양을 만드는 이 정도의 정치 전문가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깝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들인 것 자체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집단이다. 여기서 배알도 없는 정당, 이런 적나라한 용어를 쓰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대통령 빼놓고는 안 해본 것 없는 홍준표의 정치 경력으로 올 때 옳은 이게 워딩이냐. 품격을 지켜라. 그러지 않아도 홍준표 하면 막말에 아주 막말로 유명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알도 없는 정당. 야. 그리고 또 애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애라고 그랬잖아요. 애. 야, 그런 애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품격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면 더 성숙하고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줬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출발부터 잘못됐다. 예. 자, 이렇게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까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난 12일에는요. 지금 여기는 13일자 페북이고요. 12일에는 뭐라고 썼느냐. 탄핵 대선서 살린 당을 한동훈이 대권 놀이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여기서 말이죠. 대권 놀이, 그 다음에 말아먹었다. 야,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그래서 이제 전략도 없이 경험도 없이 선거를 이끌으니 패배는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11일 날에는요. 대구시청 기자실을 일부러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다.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대표에게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나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은 정치를 몰라. 장동혁은 초선인데 2년짜리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한동훈 지금 위원장은 정치 맛은 고만다고 우리 국민의 힘을 갖다가 말아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요. 모두가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책임한 자다 이거죠. 아주 총체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를 갖다가 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잠룡들의 세상이 지금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권 빅샷인 오세훈과 홍준표는 행보하는 이 방식이 많이 다르다. 예. 왜 그러느냐? 뻔한 거 아니겠죠. 본인들이 처한 정치적인 입지가 다르니까 전략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잠룡들이 끄틀거리게 되는 것은 지금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대통령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무게추가 어디로 가요? 당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당으로 옮겨가니까 당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영향가 없으니까 홍준표는 대통령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시장, 대구시장으로는 이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권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나름대로 시장으로서의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올린 페북에서는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초토화된 광양에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겠다. 자, 그리고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사실 서울에서 물론 졌으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선거판에 직접 한동훈, 홍준표 같이 홍준표는 매일같이 SNS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홍준표에 비해서는 선거 책임론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계산하고 발언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로키로 겸손 모드로 나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일 날은 서울도 여의도 공원에서요. 이 치매 극복 걷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참석을 해서 본인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훔치는
이 장면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하고는 정반대되는 기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오 시장 측근들도요, 시장으로서의 시정에 집중하면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 시장의 이 생각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둘의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 홍준표 시장하고 지금 오 시장의 차기 잠룡의 여권 지지를 보면은 이 오세훈 시장보다는 홍 시장이 살짝 좀 높죠. 예, 그러나 큰 편차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은 지금 한동훈을 넘어뜨려서 그 자리를 본인이 딱 차지하겠다는 계산하에 이렇게 강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2일자 뭐라고 돼 있었느냐. 보안해서 말씀드린다면 문재인만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 좋잖아. 예. 자립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하고 새털같이 가벼운 세륜 따라 셀럽이 된 대한민국 측근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예. 자, 그래서 한동훈 하고 또 그 친한계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급 참패, 폐허, 아주 뭐 직격에 직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시청 기자실에서는 그런 애를 들여다가 총괄을 쥐하게 한 국민의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다.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리고 왔다. 이게 그런 깜도 안 되는 것. 야, 이게 과연 보수정당의 대표냐. 이거 조폭 수준의 이 워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김태흠이도 또 나섰어요. 예, 충남지사. 그래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을 향해서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서 환골 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도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 더 김태흠부터 열심히 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뭐 김태흠 지사야 뭐 잠룡까지는 물론 본인도 뭐 잠룡 노리겠죠. 예, 용을 노리겠지만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이 측면을 볼 때 요 세 명의 지자체 잔들의 입장을 보면은 다 상이하다. 그래서 오세훈은 겸손 모드, 그리고 누구죠? 홍준표는 완전히 조폭 모드. 김태웅은 뭐 그냥 중간중간한 모드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여하간 참 이 불난집에 이렇게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효욱 전 의원이 딱 이준석과 홍준표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플러스 홍준표를 맨 비난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지가 무슨 임명권자이냐. 예. 자,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홍준표를 이제 대구 총리로서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축혀 세우고 나선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효욱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요. 이준석 전 대표 꼬리치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요. 자, 사의를 나타낸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총리가 좋겠다고? 지가 무슨 임명권자인가? 윤 대통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내친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다. 당원이 국민이 내친 것이고 어쩌다 배지 달아서 마이너스 4선 중진을 면했지만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잘 내보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홍준표 시당도 유치하게 애들 장난질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총리감이라 하니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이준석이가 마사된다고 당선될 리 없다고 못 박지 않았나? 그리고 다들 입 다물고 내 탓이오 해도 가당차는 마당에 한동훈 위원장 깎아내리고 당원들 표명하면 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맹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보수파가 영원히 폐기처분했다. 이 전 대표한테 숟가락 얹으면 대통령 후보 미룬다고 계산이 떨어지냐? 윤 대통령 아무리 겁박하고 협박해도 눈 하나 끔쩍 안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력이 나타나는 정치이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노릇 계속해야 한다. 복당하고 싶어 꼬리친들 당원들 진저리 칠 테니까. 홍 시장과 이 대표가 이 국민의힘을 먹겠다고 나선들 먹힐 국민의힘이 절대 아니다. 당원들이 보수파가 용납하지 않는다. 역시 뭐 대단한 이런 그 반박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이죠. 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졌느냐? 아니올시다. 이 상황판을 다 읽고 있었고 상황에 맞게 이 메시지 관리, 전략 관리를 쭉 해왔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나름대로 정말 홍준표가 공격하듯이 정치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알차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도도한 파도를 이겨내지 못한 데는 한계를 느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지금 내가 단독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료를 많이 입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나빠졌느냐. 연말만 하더라도 80, 90석 정도의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승리를 강조하고 미소도 잃지 않고 그랬는데 3말 4초를 거치면서 미소를 잃고 절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월 1일 날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럼에도 민심을 돌리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12월 말만 하더라도 8, 90석 예측에 서울 49석, 우세 6석밖에 안 되고 부산 과반도 어렵다. 이렇게 아주 암울한 추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월이 되면서 그게 한 20, 30석이 늘어나서 110석에서 130석으로 늘어가고 2말 3초에는 150석에서 160석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3월 중순에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추락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참패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8, 90석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나는 110석 정도는 충분히 선방할 만해. 110석 정도는 내가 건져낼 수 있어. 예,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은 제가 그 승리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디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느냐. 1월 17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마포울 김경률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 김경률이가 또 이 기름을 부은 게 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이 명품백 논란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갈등 구도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구도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 1월 21일자 이 언론 보도에 뭐가 나오느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결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30분 만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사퇴 못해. 거부하게 됐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에는요. 이제 1월 22일이 되겠죠. 김경률이는 나도 변한 것 없어. 그러면서 기존에 국민 눈높이 김건희 여사 빼. 그 다음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요 얘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된 건데 갈등이 극단으로 대치하게 되는 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22일 날 밤에 서천에서 이제 서천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서천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40분 먼저 도착해서 윤 대통령을 맞아요. 영접을 해. 이러면서 이 갈등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갈등을 이제 해결하고 나니까 1월 말이 됐잖아요. 1월 말이 되니까 2월로 넘어서서 이 판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에는 110에서 130석으로 가고 2월 말쯤 돼서 2말 3초에 150석에서 160석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장성민 후보가 2월 25일 날 160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기를 누설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입단속 딱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이런 근거 없는 전망은 삼가해 달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끌려가는 야당의 이 프레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그러면서 우리 여당이 바라는 대로 이제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심판도를 줄이고 이재명 심판도로 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과반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3월 10일 날 이종섭의 임명 그리고 14일에는 회칼 테러 발언 이러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요 이제 이종석과 황상무 사건을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없으니까 불통고압 요 키워드가 다시 이제 국민음을 뒤덮기 시작하고 국민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5%씩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지금 이제 3월 17일 날 그 두 사람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답이 없어. 그러다가 결국 3, 4일 지나서 21일 날이야 돼서야 황상무는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종섭은 29일 날이 돼서야 사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사건이 터지냐? 대파값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파값 논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이수정이가 또 기름을 뿌려 얹어요. 이게 대파 한 뿌리 가격이다. 그러면서 급전직하로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 4월 1일 날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의료개혁 관련 TV 담화하는데 당에서 이거를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TV 담화에서 2,000명의 숫자 이거 굉장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내온 이 규모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게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료계에 만나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의료계하고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끄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런 것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결국은 여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8석으로 끝나게 됐고 11일 날 새벽에 이제 대통령실은 한동훈 탓, 당에서는 대통령 탓 이런 갈등 구도가 표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일 날 사퇴 회견을 하게 됐고 이 사퇴 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당하다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본인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홍준표의 비판의 칼은 갈수록 더 세진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민 얘기를 좀 하겠는데 조민이가 말이죠. 이 개그맨 김규기가 운영하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미디어 오토에 출연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 씨가 이 진행자가 말이죠. 이 조민이한테 왜 자동차 유튜브를 안 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 차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더군다나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조국 아버지가 금배지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치적으로 나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똥차에서 고급차가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조국이는 본인이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본인의 드링크가 뭐냐? Jeep Wrangler 오버랜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승하고 싶어서 이 차량 유튜브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민이가 말이죠.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을 시승하면서 본인이 지금 한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 중고차 피아트하고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차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그맨은요.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하는 김규근요. 이 뭐라고 하느냐.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겠다. 공감을 표명하면서 운전하고 드라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차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드라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조민이가 사람마다 차에 대한 의미가 다 있지 않느냐. 저한테는 차가 제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다. 자, 그러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 본인의 생각을 아주 강한 자동차 좋아하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조기가 이 배지를 달라 보니까 고급차에 비유하면서 즐거워하지 하는 조민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예. 이것까지는 뭐라고 비판하기가 참 어렵겠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